본격 투표 권장 타령 만자맹인 큰 박수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자맹인이 눈을 뜬다. 전라도 순창담양 새갈못대는 소리라 쫙쫙 하더니 말은 모두 눈을 떠버리는구나. 4월 15일 대한민국 화이팅! 감사합니다. 다스베이다 총선 특집 5번째 그리고 동시에 109호 시작하겠습니다. 좋았어. 아주 흡족해요. 네. 5번째. 예. 이틀에 한 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따라오지를 못해. 또 올라왔어. 아직 다 못 봤는데 또 다음 거 올라왔어. 오늘도 올라가고 1편은 수요일 올라갑니다. 그럼 토요일 또 있어. 다음 주 월요일이 마지막입니다. 자, 브리핑.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갑니다. 격차 커지고 있어요. 점점. 갤럽 더 커집니다. 자, 정당 지지율도 역시 고공행진 중이고, 그런데 비례 정당 지지율은 시민당이 16, 열린 9, 둘의 합은 25.5, 정당은 38%인데, 반면 정의당의 비례는 올라갑니다. 시민당밖에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 리얼미터 38%에서 열린당이 포함되기 시작하자 서로 제로섬 게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노란 선이 정의당입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5.9에서 8.5로 외연 확장은 없고 둘의 합은 민주당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 지지층만 나누니까. 그럼 핵심 지지층은 왜 이렇게 나눠지느냐? 오늘 그 얘기를 해볼게요. 같은 편과 같은 정당을 혼동하는 겁니다. 같은 편이냐? 맞습니다. 열린당 누구도 문재인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 점에서 같은 편입니다. 같은 정당이냐? 아닙니다. 열린당은 민주당이 잘 못해야 존재 당위가 입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분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혼동은 이 지점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같은 편이지만 다른 정당이다. 이 결정적 차이를 혼동하는 겁니다. 왜 이런 혼동이 일어나느냐? 사실상 같은 정당이라고 마케팅하니까.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은 독재 시절부터 수십 년간 지켜온 민주당 역사가 축적해온 것이에요. 그리고 최근 3년간 문 대통령이 혼신을 다해서 확장하고 다져낸 금쪽 같은 지지층인 겁니다. 이 지지층을 상대로 사실상 같은 당이라는 마케팅을 해서 애초에 민주당의 의석이었던 것을 가져가는 겁니다. 당명부터 민주당 지지층이 대상인 겁니다. 만약 새로운 지지층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했다면 저는 다스베이다 전편을 열린당에 헌정했을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져가면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전당원이 참여해서 선발한 후보들이 정확히 제로섬으로 그 수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시스템 공천을 지키려고 이해찬 대표의 평생 동지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럼? 도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더구나 전체 지지층의 이익도 아니잖아요. 둘의 합이 적잖아요. 도의도 전체 이익도 없고 마케팅과 그 수혜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합당은 없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압도적 다수당을 만들 도구는 시민당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할 이야기. 중앙선관위가 매년 하는 조사입니다. 역대 투표하겠다는 의향이 가장 높아요. 노년층은 더 높습니다. 노년층이 투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유리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박빙 지역은 천여석 안쪽에서 승부가 나는 것이 많아요. 불과 몇백 명으로 갈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적은 숫자입니까? 언제나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 일요일에 뜬금없이 통합당에서 우리 당에 N번방 연루자가 있다면 정계에서 완전 퇴출시킬 것이다. 굉장히 이상한 선언입니다. 선거 기간에 아무도 추궁하지 않는데 스스로 나와서 부정적 이미지를 스스로 뒤집어 쓰는 이런 선거 전략은 없어요. 아무도 추궁하지 않는데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이것은 안철수 후보가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스스로 외치며 폭망한 초보나 할 실수지. 미래통합당과 같이 수십 년간 집권해온 전문가들은 절대 하지 않는 짓이에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민주당에 N번 연루자가 있을 예정이니 정계에서 퇴출시켜 주마. 이 말이에요. 아니지. 이 말이라고 추정합니다. 저쪽의 정치 공작의 역사는 아주 유구합니다. 멀리는 그 유명한 돈 주고 휴전선에서 총을 쏴달라는 총풍 사건이 있었죠. 가까이는 모두가 다 아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었죠. 현재 진행형으로는 채널A 유시민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제보받은 것은 신라젠 이철 전 대표에게 채널A 기자가 편지를 쓴 2월 17일로부터 5일 후에요. 2월 22일 날, 그날로부터 어느 누구에도 말하지 않았어요. MBC가 터뜨리기 전까지. 첫 번째는 뉴스공장보다 이런 사건은 영상 미디어가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유시민과 신분 때문에 사실을 있는 그래도 씨발 있는 그대로 말해도 그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작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과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절호의 기회다. 공작은 어떻게 빌드업 되는가. 이런 건 제가 말해도 음모론의 딱지를 붙이고 던져버리죠. 옆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음모론이라는 단어로 덮을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확실한 녹취와 함께 드러날 공작, 그걸 잡아낼 기회라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당사자 유시민 이상을 포함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뉴스공장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유시민 이사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나한테도 안 알려줄 수가 있냐고. 그럼 이렇게 사건이 숙성되어서 빌드업 되지 않았어요. 이 동네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빌드업 돼서 드러난 녹취록에서 채널A 기자가 그렇게 말하죠. 사실이 아니라도 줬다.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라고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우리가 쓰면 모든 미디어가 따랐을 것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끝없이 추락하고
다음 정권은 미래통합당이 잡게 된다. 돈 줬다고 해라.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도 미리 준비되어 있고 즉시 유시민 집과 가족을 털 것이고 노무현 재단도 압수수색할 것이다. 그렇게 실제 말했어요. 녹취가 있고 녹취록도 존재합니다. 공작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공작이 만들어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공 사례가 많습니다. N번방 사건이 이렇게 하기 딱 좋은 사건이에요. 공작이라는 게 아예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서로 무관한 낱개의 사실이 있는데 마치 상관이 있는 것처럼 조작해서 일부 사실을 과장 증폭시켜서 하지도 않은 일을, 있지도 않은 일을 있었던 것처럼 몰아가는 거예요. 강연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유시민이 신라젠 비위와 연결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강연은 있었잖아. 아주 작은 사실 하나로 거대한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민주당의 총선 후보 누군가를 N번방 직접 관련자나 당사자로 연결해서 선거 직전에 터뜨린다면 모든 미디어가 도배되겠죠. 포탈이 도배되겠죠. 특히 여성 커뮤니티,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배양해둔 작전 세력들, 니네들 중국에서 동남아로 옮겼더라? 모조리 투입해서 엄청난 물량 공세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20대, 40대 여성들, 그 민주당 지지층을 와해시키려고 했을 것이고, 대응할 틈도 없이, 그러면 실제 수도권 경합지 1000표 이내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곳에서는 그 몇백 표를 뒤집어서 한 20곳 정도만 가져가면 일당이 됩니다. 저는 그걸 노린 게 아닌가 추정합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다음 대선이 걸린 총선인데 이 한 방을 막판에 터뜨리려고 한 것이 아닌가 추정합니다. 자, 오늘부터 김웅 후보 검찰 출신이죠. 조국을 위해 버닝썬 사건을 은폐하고 텔레그램 N번방을 초래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조국부터 N번방까지 한 문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N번방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검찰 출신 후보들과 TF를 만들어 뒀어요. 어제부터 N번방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통합당의 총괄본부장 인터뷰. 1000표 이내 승부가 많을 것이다. 수도권에서 디비질 수도 있다. 인터뷰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 변수는 우리는 잃을 게 없다. 하지만 저쪽은 터질 게 있다. 우리가 희망적이라고 보는 이유 중 하나다. 터질 게 있다. 지금부터 공작을 지켜보세요. 그래서 땡땅 튀어나오면 두더지 있잖아. 땅땅땅땅. 자, 첫 번째 게스트 이해찬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대표님이 엄청 바쁘세요, 요새. 예. 오늘 저기 부산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오전에 그 부산에서 선대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끝나고 지금 방금 올라오는 길입니다. 지난주 나오셨을 때 쓰러져 가시더니 목소리가 많이 돌아오셨네요? 예, 그때가 아주 제일 나쁠 때 해가지고, 예. 제가 차 타고 가는데 현기증이 나와서 그 병원에 입원하니까 아주 저혈압이라서 안 되겠다고, 쉬어야 되겠다고
며칠 쉬었더니 지금은 이제 좀 나아졌습니다. 이제. 네. 이번 선거가 평생 마지막 선거시잖아요. 예, 마지막 선거입니다. 그죠? 네. 마지막 선거. 32년 동안을 했는데요. 이번 선거를 어떻게 성격 규정하십니까? 마지막 선거인데. 예, 이번 선거는 우리 현대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우리 당에 부여하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잘해서 과반수를 차지하면은 우리 현대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쪽 당처럼 저렇게 천박하고 그러니까 주책 없는 그런 당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역사적 과제와의 싸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코로나 선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 물론이죠. 첫 번째 전선이 코로나와의 전선이고, 두 번째가 경제 위기와의 전선이고, 세 번째가 총선 경쟁입니다. 이 세 개를 다 이겨내야 나라가 바로 이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충분히 우리 역량으로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긴급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정책 내놨지 않습니까? 이거는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재난 대책이지 잘 살건 못 살건 어디에 살건 닥친 재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에게 국가가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를 이번에 보여주는 것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국민 얼마 주는 겁니까? 이번 총선이 끝나고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원래는 이제 100만 원씩 70%를 주도록 돼 있는 건데 전수를 다 주게 되면은 물론 뭐 적지 않은 돈이긴 하지만 지역화폐를 한정된 기한 안에 쓰도록 그렇게 해서 선순환돼서 돌아오는 것까지 계산하면 그 우리 정부가 부담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얘기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 방송이 수요일 업데이트가 돼요. 근데 금, 토 사전투표거든요. 요즘은 한 4분의 1 가량이 사전투표를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이 방송이 올라간 이후로는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남은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선거가 막판에 오기 때문에 패색이 짙은 발버둥을 칠 겁니다. 첫 번째는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돌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공작 정치가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쪽은 선거 때 뭘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선수기 때문에 이번 유시민 이사장 보십시오. 3말 4초까지는 얘기를 해야 된다. 선거가 4월 중순인데 그게 공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공작이 이번 유시민 이사장 건 하나가 아니고 제가 파악하는 것도 또 하나 있습니다. 거의 전모를 파악했기 때문에 당의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아마 선거 직전에 한 3, 4일 전에 여론조사 더 이상 안 나올 때. 투표일이 얼마 안 남아서 반격할 시간이 없을 때 그렇죠. 그때 준비하고 있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건드리질 않는 것이지 내놓기만 하면 아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스스로의 실수 이런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아주 겸손하게 아주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하는 게 중요하지 위세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잘 지켜나가면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까지 긴장을 풀면 안 돼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한 지역구들 대표적으로 의정부 동대문 있지 않습니까? 오영환 장경태 후보. 이번에 저희가 시스템 공천을 했기 때문에 현역 의원 중에서 당의 공천 결정에 반발하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현역들은 전부 다 승복을 했습니다. 원외 쪽 대선 명이 이제 불복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제가 현장 보고서를 쭉 지켜보니까 격차가 큽니다. 물론 현재 가지고서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집중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명두 후보는 처음에는 1위가 아니면 사퇴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완주하겠다 이런 쪽으로 태도가 바뀐 것 같은데 그 장경태 후보가 또 상당히 능력이 있고 친화력이 있고 그런 후보라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명두 후보는 이쯤 되면 안 그만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건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살면서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탈당하고 나간 사람들 선거 끝나면 복당하겠다고 많이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찍어줘도 결국은 민주당 찍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영구히 제명을 하겠다고 최고위원회도 결의를 했습니다. 실제 국민의당으로 4년 전 나왔던 분들 못 돌아왔어요. 오겠다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제가 한 명도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독한 분이에요. 지역구는 그런데 비례 이게 문제입니다. 민주당의 비례가 시민당에 타고 있다. 이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 이른바 셀럽이라고 그러나요? 셀럽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명성이라든가 사회적 평가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유명인입니다. 유명인.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당을 이제 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연동형 비례제 취지하고 전혀 어긋난 겁니다. 연동형 비례제를 우리가 도입한 거는 소수 정파로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소득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소득을 쭉 주장을 해온 당입니다. 그걸 채택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다양화돼야 그게 다원적인 정치 문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성숙한 민주주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고 셀럽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왜 그 이름도 안 알려져 있는 사람을 비례 공천을 주느냐면 원래 취지가 그겁니다. 이름에 알려져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해서 미래한국당 거기가 꼼수를 부려가지고 의석을 잔뜩 가져가는 것도 좀 박살을 내고 이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사람이 먼저다.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이 한쪽 날개가 되고 비례에서는 더불어 시민당이 한쪽 날개가 돼가지고 두 날개로 균형 있게 가는 것이 우리 당의 정책 목표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쪽 당이 교섭단체가 안 돼버리면은 협상력이 없는 거예요. 목소리만 있는 거지. 그 의원들은 세장에 갇힌 거 아닙니까?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국회라고 하는 것은 교섭단체가 아니면은 협상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위력이 있는 당이 아닙니다. 다만 선거 때 우리 열성적인 지지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흡수는 없고 당대당 통합을 하겠다. 이 말의 정치적 의미는 뭡니까? 관계가 없는 당이 아니다. 이런 걸 자꾸 시사하려고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 당대당 통합을 해보면 복잡합니다. 지분 달라고 그래야지 또 지역구 달라고 그래야지 당직 달라고 그래야지 그때부터 당내 분란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 공천 체제 이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공들여서 우리 정당 사상 처음으로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전당원 투표를 하고 이런 시스템을 돈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시스템 들어가는데. 응?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천에 반발하는 사람이 없는 건데 그걸 다시 옛날같이 무슨 계보정치처럼 이렇게 흘러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총선 끝나면 바로 합당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들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정치적으로는 도의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대표님 뭐 컨닝하십니까? 아직은 경합 지역이 많아서 제가 뭐랄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데 우리 당이 130석을 넘기면은 과반수를 시민당하고 함께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단일화가 필요한 지역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된 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캡을 씌운다고 할 적에 20석으로 하자고 주장을 우리는 했는데 그러니까요. 30석을 주장을 해서
그러면 비례정당 나올 거라고 민주당에서는 예. 계속 얘기했거든요. 30석을 하면 비례정당이 나온다. 20석이 되면은 비례정당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뭐 비례정당 20석 가지고도 정의당은 충분히 자기들 몫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면 정치개혁 입법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 없이 수용을 했는데 그때 만약에 정의당이 그걸 받아들였으면 지금 한 16, 17, 그 정도를 바라봤을 거예요. 누구를 탓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굉장히 아쉽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개혁 정치를 이제 해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대까지가 왜곡된 현대사 속에서 치러진 정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21대 국회가 열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현대사를 바로 잡아 나가는 민족의 진로를 열어나가는 정말로 새 정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화력을 집중을 시켜야 되거든요. 저는 뭐 이제 국회의원을 그만둡니다만 후배들이 저열한 저런 정당들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역사적 과제에 도전하는 그런 정당으로서의 이걸 하자고 강조를 하는데 충분히 그 의미를 우리 후보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단일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몇 군데가 있었는데 이미 인쇄용지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또 현장에서도 또 협상이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종료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당대표 임기가 언제 끝나시는 거죠? 8월 25일 이제 거기까지가 제 이제 임기입니다. 합당은 없어요. 그러면 이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날아간 대표님의 평생 동지들은 뭐가 됩니까? 제가 대신 얘기했습니다, 대표님. 예. 고맙습니다. 30년간 같이 정치했던 분들도 그 시스템에서 잘려나갔는데 옛날 같으면 대표가 다 살릴 수 있어요. 눈물 흘리시면서 다 안 했는데. 그때 그게 제일 가슴 아프고 이제 그런데 이번 과정에서도 이제 그 정말로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에 의해서 적합도 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하나하나를 다 거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누가 개인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공천관리심사위원회도 전부 자율성을 가지고 하고 저는 언제 공천관리심사위원회 누구를 심사하는지도 몰라요. 처음으로 정당사상 시스템 공천을 이번에 해봤는데 그 힘이 무섭다는 거를 이번에 절감을 했습니다. 공천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현역 의원 중에서 반발한 의원은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집에 찾아오시는 손님도 없고 민병두 의원 한 사람인 거죠. 딱 한 사람입니다. 예. 대신 밖에 나가서 당을 만든 3개의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걸 통과를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뭐 그분들한테 뭐 싫은 소리 할 건 아닌데 그러나 우리 당의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작동하기 때문에 그랬으면은 처음부터 우리 당에 맞으면 관심을 안 보였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제가 며칠 전에 들었는데 대표님 그 후원금이 다 안 찼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후원금을 모금을 안 합니다. 평상시에는 제가 후원금이 한 270등 정도 합니다. 예. 예. 그 대신 저는 돈을 안 쓰는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 임기시니까 마지막으로 꽉 채우고 은퇴하시면 좋잖아요. 저도 이제 그 정리를 하려고 우리 직원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5월 달까지 이제 다 이제 정리하고 하려면은 돈이 좀 부족하다고. 네. 그래서 돈이 부족하면 내 개인 돈으로 해라. 그건 아니죠. 정치를 안 할 사람이 뭐 또 후원금 달라고 할 것도 아니고. 이미 다 말했어요, 지금. 마지막 방송이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유세를 지원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또 출연하기는 여의치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가 저쪽 미래 무슨 당하고 우리가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조폭들이요, 이 팔에다가 문신을 하면서 착하게 살자. 미래당은 무슨 미래당입니까? 지금까지 해온 게 전부 다 발목 잡기, 토착 외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당하고 우리가 싸울 그 가치가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할 일도 바쁜데 21대부터는 새로운 역사다, 새로운 정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선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는 무슨 미래입니까? 일당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선거는 어떻게 이기느냐? 간절해야 이기는 겁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한석 차이의 일당을 만들어서 4년 후인 지금까지 온 겁니다. 자, 다음은 부산팀 모시겠습니다. 부제가 환상의 파트너즈예요. 왜 그러냐? 남구의 박재호 의원님, 예, 맞습니다. 파트너 상대가 누구냐? 이현주 의원. 해운대 갑의 유영민 후보님. 상대가 누구냐? 하태경 후보. 그리고 사상구의 배재정 후보님. 반갑습니다. 예. 상대가 누구냐? 장재원 후보. 환상의 파트너즈. 박재호 후보님이 두 분 좀 소개해 주십시오. 나머지 두 분은. 가장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이시고 장관도 하시고 하태경 의원님하고는 전번에도 아깝게 그랬던데 이번에 이기실 것 같습니다. 우리 유영님.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 최초로 총리 비서실장 하셨던 우리 배재정 저 후보님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현주 의원님하고 같이 맞짱을 뜰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비서실에 계셨고 부산일보 등을 통해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불리한 수치가 나왔더라고요. 예. 근데 최근에 당에서 이렇게 밀봉해서 수치를 건네주잖아요. 예. 또 박재호 줄어들고. 의원이 위에 올라탔어요. 아, 올라탔어요? 예. 부산은 뭐 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미래통합당의 45%는 기본적으로 가갑니다. 45%. 예. 이제 우리 지지 세력도 많이 늘어서 우리도 그건 한 40%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한번 붙어볼 만한데 부산에 힘을 좀 주이소. 투표 좀 하러 가라고. 그러면 막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 부산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총평해 주시자면. 차이는 많이 줄어들었고요. 조금만 더 표가 결집만 좀 되면 우리가 좀 가능하겠다. 지금 5석에서 보궐에 하나 돼서 6석인 거죠. 부산은 사이 우리 쪽 표가 좀 많습니다. 말을 잘 못하죠.特세가 통합민주당이 세니까. 해운대 갑. 예. 예. 노무현 정부 초대 과기부 장관이셨어요. 예, 2년이나 그죠? 과기정 2월 1일. 2년 2월 1일. 예. 편집하겠습니다. 그 부산일보 등 지역지에서 나온 여론조사에서 초기에 상당한 격차로 지고 계셨었는데 최근 받은 봉투 내용은 어떻습니까? 접전인데, 처음에 여론조사는 부산에서 제일 격차가 많이 벌어졌죠. 때려치우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지난 20대 때는 41%를 했거든요. 구의원도 비례대표 하나 있고, 그냥 손가락 10개만 덜렁덜렁 가가 했거든요.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저는 기업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보수 쪽 사람들이 내를 그쪽 당으로 생각하고 하태경 의원을 오히려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하태경 운동권. 그런데 리턴 매치를 하는데 하태경 의원은 누가 키워줬냐는데 여기서 키워줬더라고요. 뉴스 공장에 나와갔더만. 내 책임 맞아. 어쨌든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게 지금
코로나 이게 굉장히 좋은 작용을 했고 앞으로 그리라고 생각되는데 부산이 좀 늦잖아요. 해운대 갑이 부산이 강남이라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늦거든요.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 재미 볼라 하다가 끝나면 어쩔까 좀 걱정이에요. 질 수는 없잖아요. 쪽팔리게. 배재정 후보는 19대 비례 대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의원실 지역구를 물려받았어요. 상대가 장재원 후보입니다. 강한 후보인데 지난 총선에서 꽤 근접한 표를 받지 않으셨어요? 1.6%포인트 차이로 떨어졌는데요. 이야. 1.6%포인트 차이라는 게 이를 악물게 한다 할까요?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수치는 어때요? 아, 제가 우세입니다. 예. 부산은 모르거든요. 끝까지 긴장해야 되고 저희들이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되는 곳인데 공표된 건 아닙니다. 참고로. 아, 밀봉된 수치. 오차 범위를 조금 넘어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이 할만하죠. 그죠? 예. 근데 박지원 후보님은 왔다 갔다 한다는 거고. 그죠? 그렇죠. 처음 여론조사 할 때는 부산 분들이 이현주에 대해서 잘 몰랐던가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오고 좀 알고 나서는 우리 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좀 결집이 된 것 같아요. 이현주 정도는 이겨야 또 제가 면목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야기 듣고 보니까 다 웃는데 제말 열쇠가 왜 끼었죠? 뒤집는 재미도 있습니다. 근데 격차가 많이 좁혀져 오고 있다. 추세가 괜찮다. 그 4년 전과 분위기가 달라진 건 있습니까? 그 4년 전에는 꼭 이기십시오. 필승하십시오. 우리 지지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번에는 무조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정말 4년 전과 달라졌다. 그래서 꼭 필승하겠다. 그런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16년 전에는요. 16년 전. 빨갱이 소리만 하면 저가 다 되거든요. 8년 전까지만 해도 명함 째는 분, 침 뱉고 욕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너희 당 공천만 받으면 우리가 찍어줘야 되나 이런 이제 자존심이 부산 사람들이 좀 상인 게 있어서 그래서 열심히 하면 안 이기겠나 하는 생각 가져요. 부산에서 명함 찍는 건 없어졌어요, 이제? 4년 전에 명함을 드렸더니 바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팅해라, 못 찍게. 근데 지금은 한 번 봤어요, 이번에는. 박지원 의원님은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뭐 그렇죠. 요새는 딱 소중히 간직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직통 전화번호가 다 있거든요. 하루에도 한 100통씩 왔어요. 평소 때. 한 4년 동안 욕하면서 스트레스 풀리는가 봐요. 그래서 좋은 대안도 많이 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저 꿈이니까 그래 될 겁니다. 뭐 찍거나 욕을 하거나 이건 없어진데 사나워졌어요. 그저께도 저 이제 선거운동에 태극기가 있거든요. 어떤 친구가 와서 왜 네가 태극기 달고 있냐고 우삿대질하고 막. 근데 가운데 있는 분들은 좀 점잖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면은 꼭 찍어드릴게요. 우리 집에 몇 표 있다 막 그러거든. 그래서 내가 착각을 하고 매일 숫자를 적어가지고 더해보니까 한 80% 나올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해주시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구 같은 데서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문재인 의원은 가뿐하게 이겼어요. 지난 선거 전에 봉화에 가서 방명록을 쓰면서 꼭 이기고 다시 와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다가 그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약속 지키겠습니다. 전국에 다스베이다 봐주시는 분들 조금씩 도와주시는 게 큰 힘이 됩니다. 사상에 혹시 지인 한 분이라도 계시면 그분한테 전화해 주십시오. 그게 제일 큰 힘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어려운 곳일수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큰 힘이 되고 제가 꼭 약속 지키고
다스베이다에 다시 나오겠습니다. 부산이 6석을 갖게 된 것도 기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부터 수많은 노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좀 아시는 분 전화해서 투표하러 가기 운동만 하면 우리 부산이 변해서 세상이 변하면 좋겠습니다. 이 국회의원 해보니까 4년 동안 막 이 싸움한다고 싸운다고 장관이 나는 C급에서 이게 무슨 놈의 국회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부산판이 조금 바뀌면 우리가 새로운 세상 맞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안지나 서나 비슷한 유민입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저 일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를 지어야 될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무지무지하게 절박합니다. 여러분들 꼭 좀 도와주셔서 제가 한 부분이라도 좀 완성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정청래 스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소개인 정청래입니다. 차렷 경례. 오늘 컨셉은 뭡니까? 오늘 컨셉은 고민정의 빛이 가려져서 불쌍한 청와대 출신들 두 분을 선발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윤영찬 후보님, 김영배 후보님. 네, 윤영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고민정에 가려진 자들. 잠깐 윤영찬 후보님이 국민소통수석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정작 본인 홍보를 못해요.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내가 이낙연 총리보다 김대중 대통령보다 친하다. 남북 정상회담 실시간 생중계를 내가 기획했다. 윤영찬 TV 구독 좀 해주라. 윤영찬 TV. 아니, 제가 청와대 그래도 국민소통수석을 했고, 문재인 캠프의 SNS 공동본부장인데, 이 유튜브가 지금 700명밖에 못 찼어요. 700만요? 700명. 아, 700명? 네. 처음에 SNS 본부장을 맡아달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 SNS 못하는데요? 네이버 부사장인데 SNS 못해 이렇게 된 거지. 근데 동아일보 기자 시절에 워낙 민항 기자여서. 미남 기자요? 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취재원들이 저만 보면 뭔가 뭐를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결국은 하나씩 준 게 여러 가지 특종이라는 걸 만들어냈었죠. 예. 여러분 이완배 기자 아시죠? 경제속살. 이완배 기자가 윤영찬 수석을 가장 존경하는 선배라고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합니다. 아, 근데 그래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하나 있다. 그런다는 거예요. 야, 완배야. 내가 임종석 실장보다는 좀 낫지? 얼굴이 몹쓸 뿐이네. 아니, 제가 임종석, 우리 조국, 그다음 우리 대통령님 그 3명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우리 경호원 한 분을 넣어가지고 F4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째는 날 줄 알았는데 왜 내가 거기 못 끼는 거지? 그래서 다시 제가 가겠습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외모와 출중에 이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어요? 예, 최근에 저희 동네 주민 아주머니들께서 어머님들은 보통 자기 남편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김영배 의원은 성북구청장을 2번 했어요. 고려대학교 학생운동권 출신인데 운동권 제 후배 중에서 가장 미남이에요. 아이고. 저는 사실은 자랄 때부터 남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는데 남자. 표정 보면은 그런 쪽에는 제가 강합니다. 네. 아니 총선 얘기를 해요 좀. 무슨 다 자기 얼굴이 잘생겼다는 지금. 김영배 전 청장은
정말 제가 보증합니다. 아니 총선 얘기를 하라고. 총선 얘기를. 제가 사는 동네 구청장님이었어요. 예, 아무런 혜택을 입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실 구청장 시절에 이렇게 순찰을 하다 보면은 순찰. 예, 맛있는 걸 이렇게 사서 가시는 경우를 몇 번 동네 구청장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길에서 몇 번 뵀죠. 예. 그 어떤 혜택도 없었다. 부산 팀은 뭐 자관 부탁합니다. 막. 그러고 했는데 잘생기지 않았어요? 어떻습니까, 동네는? 성남중원은 저희가 무려 15년 동안 네.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면서도 민주당이 안 된, 늘 뺏겨왔던 그런 신상진 지역입니다. 후보. 예, 맞습니다. 이번만큼은 한번 꼭 바꿔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많이 퍼지고 있고 또 이번 선거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 이렇게 믿고 뛰고 있습니다. 숫자가 나쁘지 않게 나옵니까? 한 10% 이상 그렇게. 이러면 안 돼. 근데 줍쇼. 17대 선거 때 당에서 당선되셨던 분이 이제 선거법으로 물러나시고 그때 신상진 의원이 보궐선거로 들어오셨거든요. 19대 때는 당시는 이제 통진당이죠. 후보 단일화시켜서 밀어준 지역입니다. 그런데 또 당이 해산이 되면서 또 보궐선거가 있었고 그래서 신상진 의원이 또 되셨습니다. 참 운도 좋아요, 그분은. 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세력이 많이 분열되고 약화되고 또 패배의식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번 선거는 민주당 전체 세력이 다 하나로 뭉쳐진 통합선대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이번만큼 반드시 꼭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북동은 어떻습니까? 예, 성북 갑구입니다.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강세 지역입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에서 4군데를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여론조사 발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예, 여론조사. 당에서 언론에서. 한 번 했어요. 아니, 당에서는 하는데 언론에서. 없습니다. 성북구청장을 2번을 했는데 상당히 잘 나왔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너무 거만한 갈수록- 자세 아닙니까? 거만한 자세? 이제 그만큼 또 책임이 있는 게 종로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간판 주자끼리 붙은 종로의 싸움과 우리 강북 지역 전체의 성적이 우리 수도권 전체 선거를 좌우하는 핵심 지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큰 차이로 이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풍처럼 몰아칠 수 있도록 많이 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 앞에 부산팀하고 너무 자세가 달라요. 제발 지인한 사람만 부탁드립니다. 여기를 압도적 표차로 밀어주시고. 자, 두 분은 빨리 들어가시는 게 좋겠어요. 수도권에서 여유 있는 곳의 표정을 보았다. 근데 경기 성남시 중원구는 여기는 요주의 지역입니다. 예. 자, 그럼 들어가시죠 이제. 우리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15년 정말 한이 맺혔다. 선거를 하고 나서 졌을 때 그 고통과 슬픔을 다시 경험하고 싶지가 않다. 이번만큼은 제가 그 한을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우리 수석님 응원해 주시고요. 가진 자의 여유. 아니, 선거는 하루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오늘 아침에 김어준 총수 방송을 듣고, 저도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N번 갖고 있었는데, 네. N번방뿐만 아니고, 반대측이 늘 뭐가 있기 때문에, 4월 16일 아침까지는 정말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도 져서도 안 되고 패배해서는 안 되는 이 총선에서 꼭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구독자 1000명 넘어서 생중계 좀 하게 해주세요. 윤영찬 TV 말고 김영배와 친구들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저도 한마디. 이 더불어 캠페인이 불이 붙었어요. 2탄 제가 준비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요 캠페인에 들어갑니다.
개봉박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차렷, 경례, 고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그리고 험지에서 오신 분들의 그 애달픈 이야기를 듣다가 절반을 자기 잘생겼다니까 오늘. 선거는 프레임이고 프레임은 싸울 전장을 유리하게 선택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싸우세요. 압도적으로 유리한 전장입니다. 이미 다 이겨놨어.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가서 싸워라. 거기 가서 밭을 갈아라.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의 예, 시간 약속이 엇갈려가지고 최백은 대표님은 지금 다른 일정에 가셨고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모셨어요. 시민당 선거운동이 참 어렵죠. 그렇죠. 왜 어렵습니까? 저희가 셀럽이나 이런 분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위주죠. 그렇다면 지지자들이라도 막 나서줘야 되네. 두 대표만 바빠. 맨날 두 대표만 막고 혼란스러워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많이 혼란스러워하죠. 저희가 이렇게 그 민주당과 함께하는 이 연합비례 정당을 만들었을 적에는 당연히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들도 자연스럽게 몰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시민당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굉장히 높게 나왔어. 그 단어를 빼자마자 10% 가까이 가라앉았다는 것은 모른다는 겁니다. 약 3분의 1가량이 여전히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난 주말까지의 조사상으로 보자면 핵심 지지층만 안다는 얘기고 근데 그 핵심 지지층이 뚝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민주당의 비례가 타고 있는데 왜 민주당의 지지층이 어디 갔지? 다 어디 갔냐? 그 많은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맨날 문자해요. 어디 갔습니까? 왜 우리 둘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 이번에 제주도 갔어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여기 있죠? 우린 그냥 얼굴만 이렇게 내밀고 있다가 다 민주당 지지층이 선거운동 왜 들 줄 알았는데 두 분만 온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어. 글쎄 말이에요. 근데 선거 환경이 그래요. 플랫폼 만들어주면 민주당이 할 거 아니야. 민주당은 시민당의 선거운동을 해줄 수가 없어. 지지자들이 해줄 거야. 지지자들이 없어. 이런 형태의 선거는 처음이다 보니까 지역구에 나오는 이제 민주당 후보들도 선거운동 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 할 게 없어요. 할 게. 네, 알릴 게 없어요, 진짜. 언론에서는 훨씬 지명도 있는 분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할 게 없을 때는 지지자들이 막 해왔거든요. 저도 이제 요즘 우이종 TV를 후보 모시고 춤도 추고 뭐 별걸 다 하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저도 서울대에서 학장까지 한 사람인데 막 여기 춤추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네. 아침마다 이해찬 대표님과 네. 같이 일정을 부산도 가고 뭐 제주도 가고 뭐 광주도 가고 이러고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절지에 전국을 막 돌면서 중간중간에 문자로 다 어디 갔어? 나 어디 간 거야? 이 정도로 하고 그냥 그러면 다른 후보들은 한 표 주십시오 했거든요. 아, 네네. 그거 하고 왔는데 네. 대표님은 제발 제발 왜 이리야 이러면서 이거 하나. 아니, 제가 요즘 늘 하는 게 1과 5인데 5도 우리 보통 이렇게 5번입니다 이래 안 해요. 오! 막 이래요. 왜냐면 우리 비례 후보들도 다 지금 막 이러고 있어요, 막. 이거 좀 키워야 됩니다. 두 교수님이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아니, 땡기시라니까. 이렇게 아니라 이게 땡기라니까. 정말 훌륭한 민주당에서 뽑은 비례대표분들이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진짜 밤잠 못 자요, 저희.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돌아와. 뭐해? 대표님 네. 들어가세요 이제. 네. 표 주세요. 표 5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 같아가지고. 긴급 지원을 하겠습니다. 서울시민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자영업 소상공인 5조 900억 금융 지원. 우리의 삶은 다시 움직일 겁니다. 서울시. 자, 이번에는 인천팀을 모시겠습니다. 성현 후보님 얼굴 그건 뭡니까? 개발하신 거예요? 이게 덴탈 마스크라 그러는데요. 네. 이게 좀 뭘로 보입니까? 그냥 보기 싫습니다. 마스크를 쓰면 얼굴이 안 보이니까 아,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 근데 남들한테 안 알려주고 혼자 말하는 거야. 자, 두 분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정일영 우리 연수을 후보님은 그 인천국제공항사 사장을 하시다가 영입이 돼서 민경욱 이런 분하고 경합 중인 분이고, 우리 조택상은 이분은 인천제철 노조위원장을 하시다가 정의당에 입당을 해서 제가 인천시장 할 때 야권연대로 동구청장을 하셨습니다. 아, 그 동구청장. 네, 정의당 역사상 최초의 기초자치단체장 두 분이 있었는데 인천 남동구청장, 우리 인천 동구청장 조택상이었는데 너무 행정을 잘하셨어요. 이야. 민주당 입당해서 정말 이 강화, 옹진, 이 서해바다 백령도 여기를 총괄하는 우리 민주당 위원장이고,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거 유세 차량을 배에다 싣고 백령도로 가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처음으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 유세를 한 분입니다. 백령도까지 갔어요. 야. 그리고 계양구을 여기는 또 하시겠죠, 뭐. 저는 계양구의 송명길입니다. 너무 여유신 거 아니에요? 저 당에서 밀봉된 숫자 잘 나왔나 보네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옷도 안 입고 왔어, 옷도! 자, 근데 나머지 두 분은 형편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상대가 민경욱 후보. 민경욱 후보가 세요. 예, 세요. 세요. 그렇게 센 것보다요. 한 명이 또 있어요. 그렇죠. 또 있어서 합치면 이기는데 그거 단일화 안 되죠. 안 됩니다. 단일화는 안 됩니다. 단일화 안 되고 또 전 대표기 때문에 던질 수도 없고. 그렇죠. 어려운 지금입니다. 그래서 또 되게 생겼어. 이러다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조수님, 오늘이 의미가 있는 날이 33.5% 불이 딱 붙은 날입니다. 처음으로. 그동안 거의 제가 이제 희망이 보이죠. 그렇죠. 민 후보는 내려오고 있고요. 주세치가 거의 사실이에요. KBS 9시 뉴스에 보면은 나옵니다. 둘이 똑같아요. 소수점까지 저하고 민경욱하고 이게 뭐 한 며칠 사이에도 막 계속 바뀝니다 지금. 아마 다스이나 나오면 확실히 엎어지겠죠. 이제. 네, 그래서 오늘 나온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형편이 넉넉한 분들 한 분 나왔고 그 앞에 부산팀 한 푼 주십시오 이런 분들 나왔는데 여기 또 한 푼 주십시오 팀이 나왔네. 강화 여기 험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민주당 역사상 이기지 못한 곳입니다. 그렇죠. 매력이 좀 있어요. 매력이요? 네.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모두가 안 된 곳에서 내가 이길 거니까. 자신감. 특집 편성하면서 계속 했던 이야기인데 이번에 험지의 찬스라고. 왜냐면 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혹시 그 숫자는 받아보신 적이 없고요? 받았습니다. 당에서 주는 것은 뭐 형편없죠. 형편없고. A, B, C, D에서
D급. 지원 요새 안 오는 곳. 맞습니다. 당 대표 안 근데 가는 곳. 예.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제가 6.2% 이겼습니다. 오늘 신문에 6.2% 이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기일보하고 기호일보에서 둘이 양쪽에서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연속으로 험지 계신 분들이 나왔는데 봉투를 딱 열어보고 절대 운동원들한테 보여주지 말아야지 하고 나만 알고 있어야지 선거 끝날 때까지 하고 접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공개했습니다. 갈 테면 가라? 예, 그거를 상대 후보하고 저하고 그 차이가 뭐냐면 그쪽이 많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난 감추고 싶었지만 알 거 아닙니까? 어떻게더라도 알게 됩니다. 그냥 일부러 흘리신 거예요? 약간 흘렸죠. 그러면 캠프 내 이중 스파이가 있어요? 스파이를 만들어서 그쪽에 이제 흘려준 거죠. 2일날 유세를 첫 시작이잖아요. 그쪽에는 핑크 옷을 저런 다 쫙 입고 왔는데 한 사람만 까만 정장에 코트에 이렇게 어깨띠 메고 한 사람만 딱 올라 후보만. 후보만. 예, 군계 일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다 닭 속에 하간 마리로. 자기만 이렇게 튀게. 예. 근데 저는 똑같이 저는 군계 1개니까 그러니까 저는 군계 1개의 리더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와닿지 않네요. 여기 이 세월호 리본을 달고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특별히 세월호 밑에 그 차량을 이제 화물칸에 실 때 고박을 해야 됩니다. 이 고박. 예. 근데 고박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 고박 업체 벌금을 받은 거죠. 그 회사의 대표님이 상대 후보. 상대 후보가 196억을 그 대법에서 받았습니다. 이중 스파이 돌아왔어요? 역전낼 수준의 그런 분위기 변화를 느끼세요? 후보는 느낍니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명함도 명함인데요. 사회적 거리를 두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 출근과 저녁 퇴근을 인사를 하면 이 피드백이 됩니다. 그렇죠. 사인이 들어옵니다. 예. 그게 선거를 해보신 분들은 다 비슷한 얘기를 해요. 피부로 느낀다, 그 변화를. 그리고 다 떨어져요. 경험치가 쌓여서 변화를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그렇게 느끼는데요. 실은 내가 운동해서 그 수프를 다 내 방향으로 끌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그렇죠. 그건 바람이 불어서 수프를 확 넘어가야지 개인이 그 한 폭이 한 폭을 그렇죠. 끌어올리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다는 바람이 불어졌다라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바람에 의해서 수풀이 넘어진다. 그게 제 쪽으로 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지원 유세를 2번 나갔습니다. 예. 아주 느낌이 좋고요. 우리 인천이 총 13개 선거구입니다. 현재 의석수가 우리 민주당이 7석, 야당이 6석, 7대 6인데 제가 이제 인천 지역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어서요. 쭉 분석을 해보면 지금 윤상현, 안상수 후보랑 싸우는 남영희 우리 여성 후보가 있습니다. 아주 선전을 하고 있고 거기가 이기면 저희 내부 목표로는 한 10대 3을 하고 있는데 잘하면 13대 뭐가 될 가능성도 13대 뭐가 인천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최근에 보기에는. 좋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말실수를 너무 하잖아요. 어떤 사고를 쳤습니까? 연수 갑의 정승현이죠. 예, 그 정승현. 후보가 유승민 의원이 찾아왔더니 시골 총구석까지 총구석까지 왔다고. 대구에서 오신 분인데 인천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 받거든요. 후보님도 오늘 프로필을 쭉 보거든요. 근데 이제 눈에 띄는 프로필이 하나 있더라고요. 영국 리즈 대학 박사, 취득이 아니라 수료. 잘못됐어요. 그래요? 취득입니까? 박사이 받은 겁니다. 누가 잘못 적어놨는데. 박사 과정 수료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런 건 안 싣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으나 못하겠다는 얘기잖아. 취득입니다. 정식 박사입니다. 민경 후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세게 발언해서 스피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후보 운이 참 좋아요. 비장의 무기 같은 거 있어요? 안 돼요. 자간 거기는 꺾입니다.
그 꺾여요. 민 후보가 당선될 수가 그게 안 없어요. 돼요? 예, 무조건 안 돼요. 제가 그 밤에 투표를 하면은 밤에 투표를 하면 한 90대 10으로 이길 것 같아요. 밤에 이제 식당이나 뭐 이렇게 약주 한 잔 드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그 친구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선거 처음 해보시죠? 예. 야, 첫 도전에서 민경 후보를 꺾으면 진짜 화제의 인물 될 수 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는 어쨌든 붙었다는 거죠. 선거 처음 하는데요. 네. 올라가는 게 중요하대요. 올라가는 우리 게. 비행기 이륙한 거 많이 보셨죠? 봤죠. 예. 이 테이크업 탁 올라가는 거. 아무런 근거가 없어, 아무런. 안 돼요, 안 돼. 아니, 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특별한 전략은 없고. 예. 아, 전략은 많죠. 자세히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전략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제가 요즘에 인터뷰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그 민경 후보님은 지난번 국회 난장판 때 그 선진화법 위반 기소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랬죠.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선이 되기도 어렵겠지만 되더라도 당선 무효될 사람을 찍겠습니까? 아, 전략이. 예. 하여튼 돌아다니면서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면 예. 예, 그런 감이 옵니다. 선거 처음 해보셨으면서 한 번도 당선 적도 없는데. 아니, 이게 예비 후보 등록하고 지금 4달째 뛰어다녀. 분위기가 달라요? 차이가 다르다는 거죠.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봐 주십시오. 이제 뭐 길거리에서 만나면은 전에는 뭐 그냥 우물우물 그냥 갔는데 지금은 막 찾아와서 이렇게 악수도 하고. 똑같은 사람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이. 같은 사람은 음료수 커피도 갖다 줘요. 아, 예전에는 그렇지 않던 사람을 또 만났는데 우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막 달라요. 막 달라요. 많이 달라요. 자, 물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 동네는, 후보님을 도와주셔야 되겠네. 주민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특별한 전략이 없기 때문에. 자, 치밀한 전략이 있으신 조택상 후보님은 이중수 파일을 던져가지고 상대를 방심하게 만드는. 앞으로 남은 열흘 동안 어떻게 합니까? 상대편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찾아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 쪽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걸 간파하자 찾아와서 돕기 시작하는 분들이 늘어났다. 후원금 들어가는 걸 보면 압니다. 그 어려운 후보한테 후원금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죠. 당선 가능성이 당연히 안 없으면. 들어오죠. 근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막 후원금을 넣겠다고 전화가 불통 터집니다. 그 동네 소문이 났구나. 그거는 그 차이로 대충 분위기가 바뀌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 비밀 전략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끝나기 전에. 믿을 수는 없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오늘 지금 이제 현수막에, 이길 사람 밀어주세요. 그겁니다. 이길 사람 밀어주세요. 왜냐하면은요, 진보표가 사실 더 많아요. 예. 근데 그쵸. 동네 이정미 밭은 좋아요. 후보하고, 예. 이정미 후보하고 지금 나눠져가지고. 그런 동네 있어요. 예. 밭이 좋은데 밭이 좋다 보니까 항상 진보 진영의 후보들이 다수가 나오고 그래서 갈라서. 예,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꺾어야 되기 때문에 좀 저한테 좀 몰아달라고. 그렇게 플래카드를 쓸 때 제발. 제발. 이겨야 되니까. 보기 싫은 사람은 많은데. 이게 이제 분산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과거 같으면 이게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면 전략 투표가 작동하기도 하는데 지금 그 분위기에 달아올리지도 않아가지고 나눠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안 돼요. 그렇게 나눠주면 제발 저한테. 제발 밀어주세요. 제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인천을 대표해서. 우리 인천이 상당히 좀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지만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가 공천을 잘 해서 한 번도 이탈자가 없이 우리는 하나로 통합이 됐고, 특히 저는 이제 남영희 후보 우리 남구의 윤상현 안상수 3파전인데 거기서 꼭 이기도록 지원을 할 생각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될 사람 밀어주자.
제가 이제 민경욱 보기 싫으시죠? 예. 정일영 찍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또 한 군데가 있는 유정복 전 시장이 지금 남동갑에 우리 이 맹성규 후보랑 싸우고 있는데 그분이 경기 인천 선대위원장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지원 유세를 다녀야 될 판인데 지금 우리 후보한테 한 5% 10% 지고 있죠. 그래서 꼼짝을 못하고 거기 갇혀 있어요. 쌤통이라는 얘기네요. 네, 그분이 박근혜가 어려워지니까 한 번도 안 찾아가지고 윤상현 후보가 저 배신자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저한테 항상 강조했던 분입니다. 아니 다른 당 후보를 갈라치기라고 했어. 자 한마디씩 해주시고 예, 마지막으로 예 마지막 필승 전략을 잘 제발 저한테 밀어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발. 자,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 강화 군민도 그렇고 우리 옹진 바다의 많은 섬들의 분들의 그 마음을 좀 얻을 수 있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아주 신뢰감이 넘쳐가는 그런 사람이 돼서 모든 사람이 저한테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자, 인천팀 좀 이상해요. 명함이 바닥에 우수수 다 떨어져 있는데 지금은 한 장도 그런 현상이에요. 예전에는 지나가면 툭툭 던져버렸는데 드릴 때는 서서 드리는데 죽을 때는 꼬부려서 죽으니까. 대구에서는 명함이 다 안 떨어진다 하시는데 아직 떨어집니다. 밟고 다니기도 하고요. 단 하나 없어진 거 찢어진 건 없어요. 분위기 좋아졌네요. 많이 좋아진 겁니다. 앞에서 찢지는 않습니다. 의석은 나눌 수가 없어요. 윤명도 의원한테 얘기 한번 해보세요. 말을 못하겠죠?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떨어져 봐야 정신 차리지. 예, 마음이 편안한 26번 정우식입니다. 비례 후보들이 다 당선이라는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비행기가 떠야 되지 않습니까? 뜨는 걸 26이라고 하잖아요. 제 번호가 26번, 26입니다. 그래서 26번을 잘 챙겨줘야 됩니다. 자, 다음은 안타까운 지역들이 있습니다. 오영환 후보 안타까웠었죠. 박경미 후보 단독으로 나와서 5분 하고 갔어요. 예. 한 번 더 모십니다. 강남갑의 김성곤 후보님. 자, 상대가 태영 후보 아시죠? 예, 탈북 후보인데 안 되겠다. 호소할 5분. 예, 강남갑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4.15 총선에 강남갑에서 출마하는 기호 1번 김성곤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저 좀 살려주세요. 이 땅의 평화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평생 평화라는 두 단어를 화두로 들고 살아왔거든요. 세계의 모든 인류가 한 형제인데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처럼 정말 슬픈 일이 없다 해서 제가 종교 평화 운동을 쭉 했어요. 그러다가 모 신부님의 소개로 민주당에 이제 영입이 돼서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15대 국회 때 달았죠. 또 우리 민족 지금 최대의 과제는 평화 통일입니다. 근데 해방 이후 70년을 넘게 편지 왕래조차 못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남북 관계는 정말 유리그릇 다루듯 해야 되는데 이번에 태영호 후보께서 북한 타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분이 김정은을 가볍게 쳐내자. 북한 정권 내부로부터 봉기를 위해 휴전선 군인들에게 심리전을 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면 몰라도 평화 통일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이러한 자세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북한은 또한 미래 통일의 파트너로서 우리가 인내를 갖고 꾸준히 대화해야 될 그런 상대라는 것을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저는 이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정보를 줬다가
미국에서 옥살이한 로버트 김 가족이기도 하고 또 제 자신 국방위원장까지 했습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된 사람입니다. 우리 강남 유권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한반도 평화 통일을 원하는 애국 지사들께 제가 호소합니다. 우리 강남 갑의 발전을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호 1번 김성곤과 김성곤 TV를 주위에 적극 선전해 주시고 제 지역구는 압구정동, 청담동, 신사동, 논현동, 역삼동입니다. 동네 이름들이 딱 쏙 들어오네요. 반드시 평화 세력이 승리해서 우리 한반도를 이런 전쟁의 위험에서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불행하게도요, 그동안 보수층이 많은 압구정 청담은 투표율이 높은데 저희 지지하는 역삼동 또 논현동 표율이 한 10% 정도 떨어져요. 민주당 안 될 거니까 이렇게. 네. 해봤자 안 될 거라고. 그래서 하는. 그런 게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런데 이번엔 아니다. 포기하지 않고 투표해 주시면은 반드시 제가 이 8%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논현동 역삼동이 또 인구가 많거든요. 이번에 도와주시면은 30년 만에 민주당의 깃발을 꽂고 강남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지역이 가진 공통점이 있어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나가는 거거든요. 원래 될 것 같은 쪽은 신나게 나가요. 그래서 수표율도 높아요. 안 되는 쪽은 계속 수십 년간 안 됐기 때문에 야 이번에 나와서 투표해봐야 또 안 될 건데 뭐 하고 잘 안 나오거든요. 이번엔 아니다. 꼭 됩니다. 나가시면. 또 한 분의 5분 긴급 서동훈 고문님을 모셨습니다. 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지고 있다고 상해 총영사관에 영설하고 계셨고 중국에서 법학 박사를 받으셨네요? 네. 왜 중국에서 법학 박사를 받으셨어요? 그 행정고시 합격 후에 법무부에 근무했었습니다. 네, 2004년, 5년에 국방대학원에 교육 파견 가서 30년 후에 그 미래 현상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중국의 급부상과 고령화 문제 이걸 보고 미국 로스쿨을 안 가고 중국에 가서 통일신라 시대에 최치원 선생이 빈곤가급제한 것처럼 사법고시와 동시에 법학 박사를 목표로 하고 갔는데 박사학위는 통과됐는데 사법고시는 외국인에게 개방을 안 해서 시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 중국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중국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하시려고 갔는데 제도를 잘 몰라가지고 개방한다고 그래서 갔는데 제가 졸업할 때까지 개방을 안 하더라고요. 속았어. 여기도 더 험지라는 곳이에요. 경기도 제일 끝에 있습니다. 북한하고 바로 붙어 있는 데가 연천이에요. 그리고 동두천은 군사도시잖아요. 여기는 경기도에서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곳이에요. 맨날 지는 곳인데 본인은 왜 그곳에 던져주신 겁니까? 네? 던져진 게 아니고 예.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왜? 제 고향이 동두천이고요. 저희 아버님이 농사를 졌고 동생이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중국에서 외교관으로 활동 중에 예. 그 과거 100년 전에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상을 보면서 개인의 안위보다는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한 건가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예. 그와 함께 또 우리 지역이 40년 동안 보수가 집권을 했는데 예. 하나도 발전된 것이 없어서 그 두 가지가 오버랩이 돼서 우리 지역 발전과 그리고 한중 관계를 통한 남북 관계의 진전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독립군의 심정으로 외교관 4년 남은 거 버리고 나와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후회는 없으십니까? 후회 없습니다. 이길 자신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15일 날 승리를 하게 되면 예. 경상북도에서 민주당이 당선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죠. 뭐 당선된 적이 없으니까요. 예. 없습니다. 40년 동안. 예. 이번에 바꿔보시라 이거죠. 바꿔보면 동두천과 연천의 운명이 바뀐다.
당에서 받으셨죠? 안심번호로 조사해서 밀봉해서 주거든요. 작년 7월 말에 외교관을 사직하고 나와서 지금까지 10개월을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초중고를 거기서 나오고 집안이 거기 있기 때문에 꼭 출마를 생각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꼭 초중고 동창회에 나가고 중국에 있으면서도 경조사를 다 챙겼습니다. 출마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예. 근데 어쩌다 그것이 보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지금? 네네. 그래서 봉투 내용이. 그런 뭐 봉투 내용은 없었는데요. 여론조사 수치 같은 거 주잖아요. 아, 그거? 네. 지금 한 건 공표를 할 수 없는데 상대 후보 쪽에서 그쪽 사람들이 여론조사한 거에 제가 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아, 그쪽에서 조사한 걸로는? 네, 근데 저는 한 20% 지는 게 정상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네. 상대는 현역 의원이고 네. 저는 정치 신인인데 8.7%? 4년 전에는 거의 30% 차이 났어요. 네. 근데 8.7%는 이거는 게임 끝났네.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거 공보가 날아가고 그 개인의 스펙이든지 모든 게 나오고 고향이 어딘지 나오잖아요. 거기서 저는 골든 크로스 돼가지고 역전이 된다고 봤는데 공표는 못합니다만은 공표를 못한다는 건 당에서 받은 수치가 있는데 네네네. 그 수치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 네. 그럼 안 나오셔도 되는데.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연락 주셔서. 아니, 내가 잘못 알았어. 아닙니다. 절박합니다. 지금 한 분 한 분의 제가 한 분 한 분의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네. 온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간절하시죠? 간절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 간절해. 그러면 이 방송을 볼 동두천시 연천군에 계신 분들 있거든요. 네네.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이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유권자분들한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 연천 동두천 유권자 여러분, 40년 동안 각종 규제와 정비법에 묶여서 발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40년 동안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번에는 바꿔주신다면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했듯이 저 서동욱이 동두천과 연천과 동두천의 운명을 제가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쪽으로 가지고. 우리 더불어시민당은 코로나19 대응하는 의료인을 1번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상대당은 어떤가요? 저희는 정씨 다 되셨어. 다 되셨죠. 되셔야죠. 이래서 다 되셔야죠. 그래서 다 자기를 지지하는 줄 알아요. 근데 까보면 아니거든요. 나소열이는 찍어주고 싶대요. 근데 나소열이 되면 공산화가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 보고 자꾸 빨갱이랴. 근데 요즘에 우리 선배들이 걔는 토착 외고요. 이렇게 30대 분들이 이제 어린 자녀 때문에 투표장에 가는 것을 꺼려한다라는 그런 얘기 있는데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투표하시면 되죠. 근데 저 자신의 뭐 재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한 것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님의 승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이루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영원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아주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두고 계시네요. 자, 여기 지역구 표시 안 했잖아요? 네. 너무 차이가 많이 나. 아니요. 저는 서울 구로구 갑 지역인데요. 네. 개봉동,
오류동, 고척동, 수궁동, 항동, 천왕동. 제가 그동안에 검찰 개혁하고요. 코로나 추경 예산 만들고요. 선거 직전까지 원내대표 일을 아낌없이 다 하느냐고 지역구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월 15일 날 구로 갑 지역을 점령해 달라고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김재식 후보 맞아요. 어떤 방송에서 이인영 아무것도 아니다 네. 라고 했다고. 예. 저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뭐. 정권이 여러 번 바뀌어도 한 번도 못했던 검찰 개혁하는 정도 이런 사람이지. 그리고 원내대표 한 이후에 한 번은 무승부를 제가 이렇게 일부러 국회 정상하느냐고 만들어주고 나머지 대부분의 협상에서 거의 앉은 정도지. 사실 이런 정도면 하늘 아래서 아무것도 아니죠. 남들은 이런 걸 가지고 역대급이라고 하긴 하대요. 수도권 전체 판세 한번 짚어주시고 이 지역은 꼭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야 된다. 최근 여론조사의 결과도 그렇고 종합해봐도 상승세를 저희들이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대처 잘했고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피해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매우 발빠르게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믿고 의지할 그런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또 더불어가 하나 더 있긴 한데요. 그래서 서울이 49개, 경기도가 59개, 그리고 인천이 13개, 그래서 전부 아마 121개쯤 될 텐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82개를 이겼거든요. 82개 플러스 알파. 이런 정도는 우리가 수도권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고 겸손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82개 플러스 알파로 해서 수도권에서 지난번보다 더 많이 이기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에서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최재성 의원 있는 송파 같은데 이런데 장풍을 좀 불어넣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의 아주 선의의 그 경쟁 파트너였던 나경원 의원이 있는 곳에 또 거기에 응원의 바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고민정 후보는 안정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마음 깊은 곳에 두고 있는 분들은 마지막에 얘기하는 습관이 있어서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고향 우리가 꽤 강했던 곳인데요. 조금 경합을 보이는 이런 흐름 듣고 최근에 인천이 7대6 정도였는데 여기 한 10 정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민정 후보요. 고민정 후보 힘내라고 응원의 박수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82개 플러스 알파로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열망 이런 것들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권은 그렇고 또 하나의 더불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성이 같아야 형제 아닙니까? 성이 같으면 그거는 무조건 형제입니다. 비례정당은 기본적인 취지가 소수의 대표성, 직능의 대표성 이런 걸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와 더 가까운가 이런 것 중심으로만 판단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절박하게 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의 형제당하고 과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총선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하반기 내내 탄핵 한 해 만에 이런 걸로 전국을 매우 혼란스럽게 운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낙관 속에서도 매우 치밀하게 책임감 있게 겸손하게 아주 절박하게 임해야 하는 문제다. 이렇게 제 본래의 진지 모드로 한 번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불출마하신 분이에요. 표창원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왜 불출마를 하셔가지고. 왜 그러셨어요? 아이, 참네. 누군가는 반성을 해야 되잖아요. 왜 반성을 해? 지금 잘하고 있는데. 너무 일찍 반성하셨어. 예. 너무 아깝죠? 예. 22대에 나올 거예요. 국회의원을 한번 하고 복귀하여 계시다 보면 답답해.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낙마해.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저주를.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후보가 아니시니까 이제 아무에게나 막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스베이더 나온다고 하니까 청탁이 막 들어와가지고요. 청탁. 예. 마음대로 말할 수 있지 않냐? 예. 특히 이제 우리 지역구에 이탄희 후보가 많이 힘들다고 이탄희 후보가 상대 후보하고 좀 붙는 경향이 있다면서요, 최근에. 박빙이다. 뭐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좀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원래가 보수적인 동네거든요. 표창원 의원 때는 잘 이겨가지고 다들 저기는 쉬운 곳이구나 생각했으나 표창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이탄희 후보는 신인이잖아요, 사실.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내가 아니니까. 쉽지 않지? 이러는. 예, 그래서 좀 많이 응원과 격려와 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선거운동을 도와주실 수도 있잖아요, 가서, 그죠? 우리 지역만 도와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 오영환 후보도 제가 달려가서 도와드렸고. 오영환 후보는 좀 넉넉하게 됐던데, 이제. 그래, 너무 안심해요. 처음에는 제일 걱정을 했거든요. 가장 어린 후보고, 원래 우리 유권자들께서 물러가라, 바꿔보자, 젊은 사람들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정작 청년 후보가 나서면 표들을 잘 안 주세요. 맞아요. 과거에 항상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문희상 국회의장님 아드님께서 불출마를 번복하고 다시 무소속으로 나오시는 바람에 탄탄한 조직들이 다 글로 넘어가. 다 넘어갔죠. 다행히도 도의원들께서 굳건하게 우리 오영환 후보를 지켜주시고 계셔서 근데 그러한 모습들을 다 보신 것 같아요. 유권자들께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지지율이 팍팍 올라가기 시작하다 지금 완전히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 맞아요. 오히려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오영환 후보는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쉽게 이길 것 같았던 이탄희 후보가 고전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마음이 좀 아픕니다. 의원님 잘못이야. 지원 뉴스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 예,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신인이지만 탄탄한 지역구를 이어받았고 그리고 인지도가 있는 후보, 상대 후보는 알려지지도 않은 분이거든요, 실제. 잘 몰라요.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는 그쪽 당 의원들께서도 잘 모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온다는 게 정말 이건 지역구 선거는 진짜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저도 초반에는 여론조사 많이 뒤지는 걸로 나왔었어요. 제가 4년 전에 출마했을 때 지역의 기독교 연합회에서 저를 공격을 하셨고요. 그렇죠. 학부모 연합이라면서 저 사퇴하라고 항의 시위하셨고 우리 당의 지역위원장이었는데 국민의당으로 나가서 이제 새누리당 후보랑 연합을 해서 저를 떨어뜨리러 나왔다고 계속 네거티브만 하셨거든요.
오히려 유권자들께서 저러다가 제가 부당하게 떨어질 것 같다 이래서 동정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오용환 후보도 공격당하니까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아, 그럼 이탄 후보를 공격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공격 좀 해주시지. 아니, 간두면 근데 뭘 하실 생각이십니까? 강의하고 글 쓰고 방송하고 제가 지금 추리소설 하나 준비하고 있어서 보통 그렇게 관두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임기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부담이 되게 많아요. 뭔가 해야 될 걸 하지 않고 있는 듯한. 그리고 무엇인가 벌어질 것 같은 불안함. 막판에 저쪽에서 뭔가 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으시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자꾸 짓눌러서 막판에 저쪽에서 뭐 하나 던질 것 같지 않으세요? 항상 그렇게 해왔고 그동안은 주로 이제 북한 가지고 이제 그렇죠. 장난을 많이 북한이 쳤죠. 안 나와. 예. 최초로. N번방 얘기도 나오고 그동안 저쪽에서 집권하고 있을 때는 국정원, 사이버 사령부, 검찰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방송도 다 주고 있었고 저희가 그때 야당 막바지 때는 정경련 찾아가서 항의하고 그랬는데 그 정경련 부회장께서 대단히 조소조롱하는 듯한 표정이 지금도 너무 남아있어요. 니들이 마음대로 해봐라. 야당 국회의원 그까짓 거 신경도 안 써. 이런 이제 뉘앙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들이 결국은 어버이연합에 돈 된 거 나중에 다 밝혀주고 그 힘들이 대단히 크고 강했었는데 이제 야당 되고 이러면서 많이 와해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그들에겐 돈이 있죠. 국정원과 연계되어서 돈을 받고 활동하던 댓글 조작도 하고 했던 그 인력들이 있단 말이죠. 사설로 존재하는. 예, 사설로 존재하고 이대로면 뭐 민주당 정권이 또다시 집권하고 연장되면 자기들은 뭐 다시 뒤집을 만한 여력을 잃어버린다. 이런 절박함을 갖고 있는 그 세력이 있단 말이죠.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획책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많이 그렇죠. 두려움이 좀 있죠. 그들이 이 선거를 끝까지 아무 짓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먹히냐 먹히지 않냐를 떠나 기획하고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게 무엇일까? 어떻게 막아낼까? 그런 걱정을 안 하고 싶은데 이제. 안 하고 싶습니다.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이 되시는 거지 지금. 과거를 보아왔으니까. 태안이 후보가 꼭 당선돼야 되는데 하나 하고 낙선하면 나 때문이야. 마지막에 뭔가 하나 하지 않을까. 두 가지 정도 걱정. 의원 임기 몇월 며칠까지죠? 5월 말까지입니다. 5월 30일. 말까지죠. 예. 그럼 6월부터는 다스바디 와서 청소도 좀 하시고.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게 정신들 보고 막 훈수 두고 뭐 비판하고 왜 이렇게 안 해? 그거 꼭 해보고 싶어요 진짜. 자, 유튜브도 하나 나오겠다. 유튜버 탄생. 방송에서 아마 의원직 임기가 끝나면 엄청 많이 찾을 거예요.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 예, 아침 시사방송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맡기면 나한테 박살 난다고 봐야지. 청취율 안 나와. 다른 시간 들어가세요. 제가 노리는 자리가 두 자리 있어요. 하나는 김상중 씨 자리, 그것이 알고 싶다. 그건 말이 된다. 어울려. 그게 안 되면 뉴스공장을. 그건 안 돼. 이탄희 후보가 안 되면 혼나요. 거기 가가지고 뭐든지 하세요. 그러면 매일매일 남은 열흘 동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창원 의원을 모신 것은 투표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의원을 뽑아놨더니 4년 동안 얼마나 든든했어요. 투표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동네에서 당연히 되겠거니 라거나 이 동네는 절대 안 돼 라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민주당의 후보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시스템을 통과한 사람들이거든요. 기본이 다 돼요. 어리버리해 보여도 기본이 다 돼요.
그러지 않으면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표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얼마나 4년이 든든해. 응? 저 양반 또 돌아올 거야, 4년 후에. 관제센터에서는 있을 수 없는 데이터였어요.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건 중국에서 누군가 만든 가짜 선박 같다. 有新客户来找我，准备好了。现在这台 AIS 装备就像安装在了瑞典的船只一样。我犯了个错，该删掉的数据没能完全删掉，复制后给了他们。 뭔가 이상했어요. 스웨덴 군함이 참사 당일에 우리 해역 어디에 있었나? 좌표를 또 찍어보고 또 찍어보고 그러는데 계속 중국 선전시가 나와요. GPS의 오차 범위를 감안해도 그건 도시 한복판이었어요. 그렇다면 혹시 스웨덴 선박 자체가 가짜인가? 지난번 출연한 이후에 구독자가 무려 5,6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화이팅하겠습니다. 딸랑딸랑. 다스베이다 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종민 TV 구독자가 2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스베이다 시청자 여러분, 방송이 나간 이후로 구독자 10,000명 달성이었는데 현재 1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스베이드에 출연한 이후에 제 유튜브 구독자 수가 200명에서 무려 9,000여 명 이상으로 부쩍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스베이다에 출연한 이후로 유튜브 구독자 수가 대폭 늘었어요, 사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다스베이다 출연 이후에 제 유튜브 구독자 수가 9,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기쁜 일입니다. 어제 다스베이다 방송 후에 구독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 1만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다스베이다 출연 이후 이정근 TV 구독자가 3,000명이나 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나 다스베이다 출연하고 나서 구독자가 2,120명이었다가 9,290명이 됐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스베이다에 지난주에 출연하고 나서 저희 최지은 TV 구독자가 5,000명에서 2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말 다스베이다에 감사드립니다. 다스베이다 출연 이후에 늘어나는 구독자 수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다스베이다 최고입니다. 지난 다스베이다 출연 이후에 제 유튜브 구독자 수가 600명에서 무려 13,000명으로 엄청나게 늘어버렸습니다. 황운하 TV 좀 구독해주세요 이렇게 한 이후에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서 한 5,000명 늘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비호 TV 구독자 수가 좀 저조한데 여러분 좀 구독자 수 늘릴 수 있도록 좀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500명이었던 구독자가 무려 18,000명이 됐습니다. 한 번만 더 출연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다스베이다 출연 이후 많은 분들께서 저 이수진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2만 명의 구독자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입니다. 원래 이제 주고받고 여러 가지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그걸 기대하고 왔는데. 네. 따로 하게 됐어. 이 방송 수요일 나가는데 금토가 사전투표예요. 예, 사전투표입니다. 전국에 계신 분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사전투표가 이번 주 금토예요.
특히 이번 사전투표는 토요일이 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투표일이 하나 더 생긴 셈이고, 그래서 아마 이번 사전투표일에는 투표를 많이 할 겁니다. 진짜 며칠 안 남은 거예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제 화, 수, 목 3일 정도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수가 나오면 그걸 바로잡을 시간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해찬 대표님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도드라진 짓 하지 마라, 이렇게. 체가 안 잡히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후보들은 비례정당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고 얘기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못합니다. 아까 이해찬 대표님하고 이인영 대표님 얘기 안 하셨나요? 그런 말씀들을 좀 잘 이렇게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귀담아 들어주시면. 거리를 다니거나 이럴 때 저를 이제 맞아주시고 반가워해 주시는 분들도 도대체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맞아요.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하세요. 몰라요. 여기를 찍으세요, 저기를 찍으세요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민주당을 선택해야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님이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이 되셨죠. 그렇지만 이제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점들이 많아서 처음에 이제 정부가 내세웠던 100여 개의 개혁 과제 중에 거의 대부분이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되는 과제들이에요. 그럼 이 법은 어디서 만듭니까, 여러분? 국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힘과 뜻에 따라서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했지만 국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전에 구성된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구성된 국회가 새로운 어떤 국민의 열망에 의해서 등장한 정부의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뒷받침 안 했거나 못 했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번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된다면 처음으로 이게 이제 일치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표창원 의원님 같은 경우 불출마도 하시고 저도 많이 지쳤었거든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비슷한 색깔로 만들어졌을 때의 모습도 상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보자. 이길 싸움은 좀 다 이겨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국회. 의석수가 비슷하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되는 게 하나도 없죠. 뭐 패스트트랙으로 간신히 지정을 해도 또 본회의 통과되려면 또 누더기가 되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셨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뜻에 맞춰서 선출된 대통령과 그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 그리고 그것과 흐름을 같이 하는 국회가 나타나는 모습, 그리고 이것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하는 모습을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잘할 거라고 자신이 있고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네. 3년 전에 촛불이 선택한 대통령이 탄생했는데 국회는 이제야 그 기회가 온 거예요. 이제야. 그때 하고자 했던 걸 이제야 할 기회가 왔다니까요. 이걸 놓치면 어떡해. 말이 안 되잖아. 가실 때가 됐는데 물을 색을 따가시고 그래요. 아니, 들고 갈게요. 아깝게. 이제 끝날 때 됐는데. 20대 국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못 꾸려왔어요. 개혁과제로 이야기됐던 것들의 대부분을 못했습니다. 법원 개혁도 못했습니다. 뭐 경찰 개혁은 아직 손도 못했습니다. 해야 될 법들 못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누가 발목을 잡고 누가 못 움직이게 했는지. 진짜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됩니다. 이 급박하게 변하는 세계적 흐름에 조응하는 빠른 국회가 돼야 돼요. 그것은 한국 사회를 생존하게 만들 거고 강하게 만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일할 정당이 누군지, 일하려 하는 정당이 누군지 잘 판단하셔서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물 들고 가겠습니다. 자. 최소한 3분의 1은 사전투표하거든요. 투표를 잘 하셔야 돼요. 지역구도 잘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비례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사전투표 잘 하시고요. 몇백 표 차이로 당선되는 것도 꽤 많아요. 마지막까지 간절하게 한 사람 한 사람 할 수 있는 걸 모두 해야 된다. 이 선거 이전과 이후로 대한민국이 나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가는 국회가 처음 탄생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하고 손발을 제대로 맞춰서 일하면 어느 정도의 파워를 낼지 본 적이 없잖아.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국회 보조 없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응? 얼마나 잘했어. 국회까지 뒷받침돼봐. 끝장이라고 봐야지. 그게 결정되는 선거예요. 마지막까지 간절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힘들어!